인간이 중력을 이기는 날이 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창밖에는 땅이 없습니다.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지상 1km 상공, 도시 전체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중 셔틀이 건물 사이를 조용히 오갑니다. 학교도, 병원도, 공원도 전부 구름 위에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한때 우리가 살던 지구가 손톱만큼 작게 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상은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놓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연구소에서는 공중도시와 맞닿아 있는 기술을 실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중력을 이기고 도시를 하늘에 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영원히 스크린 속에서만 존재할 상상일까요? 지금부터 인류가 꿈꿔온 가장 크고 무모한 건축 프로젝트, 공중도시의 가능성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모든 건물을 땅 위에만 지을까요?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질문. 그런데 이 질문 속에 공중도시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도,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도, 서울의 아파트도 결국 전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중력.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물체를 초속 약 9.8m의 가속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도,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도, 바다가 우주로 흩어지지 않는 것도 전부 이 보이지 않는 힘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 힘이 동시에 우리를 가장 크게 가로막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아래층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100층짜리 건물보다 200층짜리 건물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이유. 실제로 초고층 빌딩 엔지니어들은 건물을 더 높이는 일보다 건물이 자기 몸무게를 견디게 만드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깊숙이 잠수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 정거장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공중에 떠 있는 도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사실 공중도시는 새로운 상상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인류는 하늘 위 도시를 꿈꿔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잡지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1세기 사람들은 구름 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7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6년, 인류는 여전히 단 하나의 건물도 중력에서 완전히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고층 건물조차 바람에 흔들리고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중도시는 애초에 불가능한 망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중력을 없애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중력을 속이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부상 열차. 수백 톤짜리 열차가 바퀴 하나 없이 레일 위를 떠서 달립니다. 마찰도 거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거 중력이 없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중력을 이길 만큼 강한 힘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원리를 훨씬 더 거대하게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하나 띄울 수 있을까요? 도시 전체는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이미 존재합니다. 건물을 띄우는 건 아직 인류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를 공중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0년 전에 1997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작은 초전도 자석 하나, 그 위에는 지극히 평범한 개구리 한 마리. 전원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구리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줄도 없었습니다. 풍선도,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개구리는 그저 허공에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드디어 인간이 중력을 이긴 건가? 정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이 없앤 건 중력이 아니었습니다. 중력을 압도할 만큼
강한 힘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중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힘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자석 하나를 붙여보세요. 손톱만한 자석 하나가 지구 전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볍게 이겨냅니다. 그 자석이 지구보다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하는 자기력이 그 순간만큼은 중력을 앞선 것뿐입니다. 이 원리를 인류는 극단적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기부상 기술입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에는 시속 430km로 질주하는 자기부상 열차가 있습니다. 레일과 단 1mm도 닿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열차도 뜨는데 건물이라고 못 띄울 이유가 있나? 하지만 현실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띄우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레일 전체에 거대한 전자석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내내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기가 끊긴다면 열차는 그 즉시 레일 위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어떨까요? 100층짜리 건물 하나의 무게는 수십만 톤에 이릅니다. 도시 하나라면 수억 톤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24시간, 365일, 수십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떠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가 단 1초만 끊겨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자기장일 필요가 있을까? 중력을 상쇄하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현대 물리학이 숨기고 있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힘을 찾아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4가지 힘만으로는 우주를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의 약 95%는 인류가 아직 정체조차 모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만약 이 미지의 힘을 언젠가 인류가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중력을 거스르는 기술은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이미 중력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도시를 만드는 실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그 장소는 하늘보다 훨씬 높은 곳, 지구에서 약 400km 떨어진 우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공중도시를 만들려면 굳이 지구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왜 하필 하늘에 도시를 지으려 할까요? 이유는 결국 하나, 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도시는 점점 커지고 건물은 더 높아지고 도로는 더 복잡해집니다. 언젠가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간이 하늘이 아니라 우주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공중도시보다 먼저 우주도시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상공 약 400km, 시속 약 28,000km라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거대한 구조물 하나가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 이 안에는 많게는 10명 가까운 우주인이 몇 달씩 머무릅니다.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심지어 머리를 자르고 커피를 마십니다. 말 그대로 작은 도시 하나가 우주를 떠돌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SS를 그저 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ISS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도시 실험장.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집만 있다고 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도, 산소도, 음식도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고 공기는 계속 순환해야 하고 병원도 필요합니다. 결국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ISS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실전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우주인들이 마시는 물은 어디서 올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들의 땀과 호흡, 그리고 소변까지 정화해서 다시 마십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되묻습니다. 정말 그걸 마신다고?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물이 지구의 수돗물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에서는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무한정 싣고 갈 수는 없기에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산소를 다시 만들어내는 장치를 씁니다. 쉽게 말해 우주정거장은 스스로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기술들 정말 우주에서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공중도시가 만들어진다면 똑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스스로 물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음식을 생산하는 도시. 과학자들은 지금 공중도시보다 먼저 그 기술을 우주에서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계획이 등장합니다.
나사와 여러 민간 우주 기업들은 ISS보다 훨씬 거대한 정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큰 구조물, 수백 명이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호텔, 연구소, 공장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우주도시. 일부 기업은 2030년대에 민간 우주정거장을 실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돈만 있다면 우주에서 며칠을 보내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장점처럼 보입니다. 건물도 쉽게 짓고 무거운 장비도 손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몸은 애초에 중력 없는 환경을 버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인들은 단 몇 달 만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뼈는 약해지고 심장은 힘을 덜 쓰게 되고 심지어 눈의 형태까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주 도시를 짓는다 해도 사람이 그 안에서 오래 살 수 없다면 그 도시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뚫으려 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통째로 회전시키는 것. 정말로 도시를 빙글빙글 돌리면 사람은 다시 중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발상이 언젠가 하늘 위 공중도시를 완성할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 전체를 회전시켜 중력을 만든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영화 감독의 상상이 아닙니다. 50년 전 나사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매달렸던 실제 계획입니다. 1970년대 인류는 이미 달에 발을 디딘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화성이다. 그 다음은 우주도시다. 나사는 그때부터 수천 명이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우주도시를 진지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구조물 하나가 탄생합니다. 거대한 원통 하나,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 지름도 수 킬로미터. 이 원통 전체가 천천히 회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바닥을 향해 눌리는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에서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빙글빙글 도는 원통 놀이기구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바닥에 서 있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몸이 벽에 착 달라붙습니다. 바닥이 없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도시 전체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하시나요? 우주 끝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원통형 우주도시. 사람들이 안쪽 벽을 따라 걷고 집과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자라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영화적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영화가 나사의 실제 연구를 그대로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에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오닐 실린더. 1976년 미국의 물리학자 제라드 K 오닐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인류는 언젠가 지구보다 우주에서 더 많이 살게 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닐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우주 안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 강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는 방법까지, 심지어 낮과 밤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는 태양이 항상 비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닐은 거대한 거울을 설치해 빛을 조절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거울이 열리고 저녁이 되면 닫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조차 전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작은 행성 하나를 통째로 설계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등장합니다. 나사는 이 계획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만 충분하다면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 수천조 원, 아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계획은 조용히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간 우주 기업들의 등장. 예전엔 우주에 물건 하나 올리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로켓이 등장하면서 우주 운송 비용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우주 건설 비용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닐 실린더는 이제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다시 꺼내볼 진짜 설계도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우주도시를 완성한다 해도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과연 그 도시를 지구의 하늘에도 띄울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는 중력이 약하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엄청난 중력이 쉬지 않고 도시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과학은 정말 중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중도시를 완성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이미 중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속에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믿기 힘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중도시를 만드는 여러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보상, 회전하는 도시, 우주 정거장. 그런데 이 모든 기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중력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 그저 다른 힘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력 자체를 없애는 기술은 불가능한 걸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붙잡고 있는 질문입니다. 반중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SF 영화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중력은 수십 년간 진지하게 연구되어 온 과학 분야였습니다.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극비리의 반중력 기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중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전투기보다 빠른 비행체, 연료가 거의 필요 없는 우주선, 그리고 공중도시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중력 장치는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을 생각보다 훨씬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력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힘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믿기 힘들 만큼 낯설었습니다. 중력은 공간이 휘어진 것이다.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고무판 위에 볼링공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고무판은 아래로 움푹 휘어집니다. 이제 그 주변으로 작은 구슬을 굴려보세요. 구슬은 볼링공을 향해 굴러갑니다. 볼링공이 구슬을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구슬은 그저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도 이와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는 공간을 휘게 만들고 우리는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지금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 중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마음대로 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건물을 띄우는 게 아니라 건물 아래의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믿기 힘들지만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현대 물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1994년 멕시코 출신의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우주선을 움직이는 대신 우주 공간 자체를 움직이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주선 앞쪽의 공간은 압축하고 뒤쪽의 공간은 팽창시키면 우주선은 움직이지 않아도 공간이 우주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알쿠비엘의 워프 드라이브. 이 이론은 빛보다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지금도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리학 법칙이 이걸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중도시는 어떨까요? 혹시 언젠가 공간을 조작하는 기술이 완성된다면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도 거대한 자석도 빙글빙글 도는 도시도 필요 없어질지 모릅니다. 도시 자체가 휘어진 공간 위에 조용히 떠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과학으로는 아직 그런 기술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사람들에게 인공위성을 설명하는 것도 똑같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1903년 인류는 처음으로 12초 동안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66년 뒤 인간은 달에 착륙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단 한 세대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뒤는 어떨까요? 우리의 후손들은 여전히 땅 위에서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름 위를 떠다니는 도시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공중도시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